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불과 열흘 전 태풍 타파가 부산을 강타하면서 큰 피해가 났었는데요. 이번엔 18호 태풍 미탁이 한반도를 향해 다가오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은 태풍의 오른쪽에 놓이면서 강한 비바람이 예상됩니다. 부산국제영화제 등 각종 대형 행사장은 지금 비상이 걸렸습니다. 현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힘없이 뜯겨나간 철제 울타리. 거친 강풍에 밀려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지난 22일 태풍 타파가 부산을 강타한 지 불과 열흘 만에 비슷한 세기의 또 다른 태풍이 한반도를 덮칠 것으로 보입니다. 제18호 태풍 미탁은 모레 제주 남쪽 해안으로 접근한 뒤 이튿날인 개천절 당일 부산에 강한 비바람을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산은 중심이 인접해서 지나가기 때문에 이번에도 역시 비바람이 강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최대 풍속 초속 35m 세기의 태풍 미탁은 한반도에 상륙하면서 세력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이지만 부산은 태풍 경로의 오른쪽에 있어 바람의 영향을 크게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장 오는 3일 개막이 예정된 부산국제영화제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야외 행사, 특히 개막식에 차질이 예상되면서 영화제 측은 개최 장소도 변경해야 하지 않을지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도 계속 시시각각 태풍 주시는 하고 있어서 그거에 따라서 이제 대비책은 저희가 마련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기자님도 아시겠지만 이게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조금 저희도 지켜봐야 되는 입장이라. 다대포 해수욕장에서 열린 바다미술제도 난처하긴 마찬가지. 미술품 대부분이 야외에 설치돼 있어 태풍의 영향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해변에 설치돼 있는 미술품입니다. 강풍이 불면 부서질 수가 있어 태풍이 오기 전 철거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태풍 미탁의 경로가 아직 유동적이지만 모레 밤부터 강한 비바람이 예상되는 상황. 도심 곳곳, 특히 부산을 대표하는 축제 현장에서 각종 안전사고와 시설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현주입니다. 최근 드론이 테러 등 안보를 위협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부산에선 고리 원전이 드론에 뚫리기도 했었는데요. 원전과 같은 수준의 보안 시설인 부산항의 드론 대응 시스템을 살펴봤는데 이건 역시 사실상 무방비 상태였습니다. 임선웅 기자입니다. 지난 2015년 10월 19일 강서구 부산항 신항 일부도 3선석 3층 야외 공간에 드론이 추락했습니다. 이처럼 부산 지역 항만에서 정체불명의 드론이 목격된 사건은 모두 2건. 당시 경찰이 수사를 벌였지만 누가 어떤 의도로 띄운 드론이었는지 정확히 밝히진 못했습니다. 부산항은 고리원전과 마찬가지로 전쟁 발발 시 적의 타격 목표 1순위에 해당하는 가급 보안 시설입니다. 이런 이유로 고리원전의 경우 발전소 반경 3.6km 안에선 어떤 물체든 비행이 금지돼 있습니다. 이른바 비행 금지 구역으로 드론 같은 소형 비행 물체만 날려도 항공법에 따라 최고 형사처벌까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부산항에선 드론을 띄워도 이런 강력한 제재가 불가능합니다. 일단 고리 원전과 달리 부산항은 비행 금지 구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항공기 운항에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금지 구역을 최소화해요. 네. 가능한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면 하고 비행 금지 구역은 꼭 필요한 거 아니면 안 하고 있어요. 정부 차원에서 마련해 놓은 다른 대책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산 항만공사가 그냥 알아서 하라는 겁니다. 규정이 있으면 그걸 위반해서 들어간다고 하면 거기에 근거해서 처벌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저희 항공법에서는 그런 건 없습니다. 지난 23일 군 관계자들은 부산 항만공사를 찾아 대응 방안을 모색하자며 회의를 가졌지만 드론이 부산항에서 비행하는지 잘 살펴보고 빨리 신고해달라는 수준의 얘기만 오갔습니다. MBC 뉴스 임선응입니다.
오늘 열린 정기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김해 신공항과 관련해 안전과 소음 문제, 공항의 확장 가능성 등 관문공항의 기능이 가능한가를 총리실에서 검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총리는 이와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 질문에 국토부와 부울경 검증단 사이에 이견이 있는 만큼 곧 과학적 검증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송 의원은 국토부가 자신들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고 가덕 신공항 대신 김해 신공항을 고집할 것이라며 관료들의 말에 포위되면 안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부산에서 17살 고등학생이 동갑내기의 목을 졸라 의식을 잃게 만드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이 피해 학생은 머리를 크게 다쳤고 뇌전증과 기억 상실 증세를 보이며 현재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상태라고 합니다. 송광모 기자입니다. 지난 6월 부산 북구의 한 편의점 앞 17살 A군이 동갑내기 손모군에게 삿대질을 하며 다가갑니다. 뒷걸음질 치던 손군을 데려가나 싶더니 갑자기 뒤에서 목을 조르기 시작합니다. 발버둥을 쳐보지만 목조름은 10초간 이어지고 손군은 힘없이 바닥에 고꾸라집니다. 목졸림을 당한 손군은 의식을 잃고 쓰러지면서 바로 이 딱딱한 콘크리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혔습니다.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옮겨진 손군은 나흘 동안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다 심전도라든지 모든 게 다 꼽혀가 있잖아요. 계속 혈압이 가장 중요하고 계속 제고하는데 너무 놀랐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지. 머리를 심하게 다친 손군은 전에 없던 뇌전증과 기억상실 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부모에게 폭력적인 행동을 하거나 수차례 자해를 하는 등 인격 행동장애 증상을 보여 장기간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저한테 칼로 거든다. 아버지한테? 네. 너무 온천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경찰 조사에서 가해 학생 A군은 친구끼리 장난을 치다 벌어진 일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올해 초 A군의 친구도 손군에게 언어폭력을 행사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현재 A군은 상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지만 A군의 친구는 검찰에서 공소권 없음 결정이나 처벌을 받지 않게 됐습니다. A군은 지난 7월 퇴학 처분을 받았습니다. 피해자의 정신적, 재산적, 신체적 피해가 있다면 하나 폭력인 거거든요. 저희한테 재심이 넘어왔었는데 이제 다시 기각이 된 거죠. 손군은 퇴원해 집에 왔다가 자해와 폭력적 행동을 반복하는 등 증세가 악화돼 다시 입원한 상태입니다. MBC 뉴스 송광모입니다. 24회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이 오는 목요일로 다가왔습니다. 영화제 조직위원회는 질적으로 양적으로 성장하는 영화제를 만들어 보겠다는 구상인데요. 어떤 계획들이 담겨져 있는지 정세민 기자가 알아봅니다. 올해 부산국제영화제의 목표는 제도약의 원년입니다. 영화 다이빙벨 상영을 두고 벌어졌던 지난 4, 5년간의 영화제 내부의 갈등과 진통을 정리하고 새롭게 출범해 보겠다는 고민이 담겨 있습니다. 어느 정도 정상화가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해서 올해는 이제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을 제시하기 시작하는 제도약의 해고. 외형적으로는 일단 성장한 모습입니다. 전체 초청작 규모 면에서 85개국 299편의 영화가 참여하며 이 가운데 95편의 영화가 월드 프리미어 장편 영화입니다. 이 수치는 과거 부산국제영화제가 오르지 못했던 그런 미답의 수준의 프로그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내용 면에서도 실속을 챙겼다고 자부합니다. 각 영화마다 개성이 되게 뚜렷하고 또 그 각 영화들이 가지고 있는 개성만큼이나 스타일적으로 또 어떤 테마적으로 아주 좋은 그런 매력을 가진 작품들을 좀 선정을 하려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 새로운 시도도 눈에 띕니다. 9년 만에 영화제의 발상지인 남포동 극장가에서 상영을 재개하며 태풍으로 자주 차질을 빚었던 해운대 백사장에서의 비프 빌리지는 폐쇄하는 대신 영화의 전당 주변인 센텀 지역은 축제의 장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이 밖에 더 많은 부산 시민들이 영화제의 분위기를 공유할 수 있도록 부산 시민공원에서도 영화 상영을 추진합니다. 사람에 비유하자면 아기가 태어나서 24살이 되기까지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가 그 세월의 무게만큼이나 성장하고 성숙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정세민입니다. 지난 7월 말 광안리 해수욕장 공중화장실에서 유독가스를 마시고 쓰러져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던 여고생이 2달 만에 숨졌습니다. 남부경찰서는 가스 중독으로 입원 치료 중이던 19살 A양이 지난 27일 황화수도 중독에 의한 무산소 뇌손상으로 숨졌다는 병원 측의 소견을 전달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사고 원인이 정화조에서 발생한 황화수소가 화장실 바닥을 통해 유입됐기 때문으로 보고 정확한 사인을 가리기 위해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고 윤창호 씨의 사고 발생 1주기를 맞아 그의 친구들이 부산에서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윤 씨 친구들과 부산교통공사 직원들은 오늘 오후 서면 도시철도 역사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음주운전 근절 서명을 받고 홍보물을 배부했습니다. 윤 씨는 지난해 9월 25일 새벽 해운대구 미포 오거리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46일간의 투병 끝에 숨졌으며 이 사고를 계기로 음주운전을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만들어졌습니다. 밥을 먹지 않는 2살 아동의 목을 뒤로 젖혀 강제로 밥을 먹이는 등 상습적인 아동학대를 저지른 보육교사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법 형사 17단독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33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함께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50살 B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밥을 챙겨주려는 의도였더라도 완력을 써서 억지로 밥을 먹인 행위는 정상적인 보육 행위가 아니고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최근 한 달 동안 경남 남해안과 전남 지역의 유해성 적조로 인해 전국적으로 양식어류 220만 마리가 폐사하고 36억 원의 피해를 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남 완도에서 부산 기장해역에 내려졌던 올해 유해성 적조는 긴 장마와 태풍 등의 영향으로 평년보다 늦은 지난 8월 20일 처음 발생해 한 달여 뒤인 지난 27일 해제됐습니다.